수급과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 주로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많이 살펴보는데 오늘도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월요일 그 수급 포인트로 잡았던 게 제가 환율과 코스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내내 코스닥과 환율 얘기밖에 없죠. 오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대량 매도, 자 이걸 수급 포인트로 해서 가져가겠는데요. 좀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상당히 오늘도 그 코스닥 종목들 급등을 특등을 보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어제 기관들이 많이 판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그림을 좀 통해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징과 원인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코스닥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들 10개를 놓고 보니까 우선 눈에 띄는 게 다음이 보이고요. 다음이 이게 360억 정도 이상이죠.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기관 전체적으로 900억 정도의 매도입니다. 900억이라 그러면은 거래소 쪽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10배 이상이니까 1조의 물량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갑자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1조 정도의 매물이 나왔다. 이거는 놀랄 일이죠. 잘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나왔는데 그 상당 부분이 어제 보니까 다음의 물량, 다음 같은 게 악재에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350억, 360억 정도를 뺀다 그러면은 500억대로 내려옵니다. 코스닥 500억대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이후에 다른 쪽으로 볼 특징이 뭐냐면은 두 번째 매도 종목이 컴투스, SM, 파라다이스, 게임빌, 시즌 쭉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 두 번째 특징은 역시 차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루머인지 아닌지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계속 돌죠. 운용사의 대형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교체설이 또 있다. 항상 뭔가 좀 물량이 갑자기 터지면은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당연히 교체가 되면은 자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가 있죠. 자, 그에 따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락을 하는데 이게 공매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 공매도는 원래 외국인들이 한 9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최근에는 기관도 거의 한 30% 정도의 비중을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그 대부분 종목들 같은 경우가 대차 잔고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공매도 때문에 또 급락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런 특징이 있겠죠.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추가적인 매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당연히. 왜냐면은 첫날 보통 대규모로 매도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찌끄레기 물량 같은 경우를 내놓겠죠. 자, 그런 물량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변동성 자체도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물량은 줄어들 겁니다. 물량은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가파르게 오른 만큼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정을 가파르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60일선까지 이격을 좁힌 상태입니다. 급하게 오른 만큼 급하게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격을 상당히 좁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실적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고 실적이 되고 또 이격을 최소한 60일 정도까지 60일선 정도까지 좁힌 종목이라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서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자. 이미 다 빠진 자리에서 매도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격을 상당히 좁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종목들은 실적으로 그대로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른 만큼 많이 빠졌고요. 또 많이 빠진 만큼 다시 오른 폭이 또 가파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을 중심으로 수급 포인트 먼저 잡아봤고요. 이어서 거래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은 뚜렷한 방향성 보여주지 않고 있죠. 네, 외국인들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관망 상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유럽의 EU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된다 안 된다는 소리 많습니다만 아직도 불확실한 측면이 많습니다. 외국인들 방향 못 잡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 매도, 서비스, 유통 매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화학이 보이네요. 자, 전기, 가스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추세적인 흐름은 역시 보이지 않는다. 매수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매수 특징 종목을 놓고 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또 삼성전기, LG화학이 좀 강하게 올라오죠. 자, 이런 종목들이 보이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 시장 전체 흐름을 좀 주도하는 종목 어떤 힘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오늘은 아직까지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큰 폭의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매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또 주저앉다 보니까 거래소 쪽으로 또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뭐 낙폭과대주의에 대한 얘기도 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1900포인트 하단에서는 분명히 펀드 환매가 아니라 돈이 유입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195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바로 돈이 또 나옵니다. 굉장히 좀 가두리에 갇힌 모양이긴 한데 시장 투심 자체가 많이 약화됐죠. 해서 코스닥이 안 간다고 해서 갑자기 대형주가 갈 수 있는가? 코스닥 10줄 팔아야 거래소 한 종목을 살 수 있습니다.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매 자체가 좀 멈춰있는 정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 화학 유통 정도는 매도가 살짝 나오는데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업종은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다만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특징적인 게 항상 눈에 띕니다. LG전자 들어오고요. LG전자는 한 2주 전인가요? 그때는 뭐 끝났다라고 봤던 종목인데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종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꼭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많이 빠진 종목 들어오고 있죠. 또 기아차 살짝 들어오는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KB국련 매수가 들어오죠. 일단 종목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데 중심을 잡으시고 종목이 실적이 된다 그러면은 좀 꿋꿋하게 버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 종목별로 실적 호전이 되고 있는지 이 점을 주목해보자라고 앞서서 코스닥 시장도 역시 설명을 해주시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투자 전략 어떤 점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동은 없고요. 실적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실적 우량주 압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도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도해서 추세를 뻗어 나갈 정도의 흐름, 거래소 흐름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한다 그러면은 실적이 되고 이익을 좁힌 종목, 가파르게 좁힌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대응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하자. 그 말씀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